무진은 규림의 식당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 한결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제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다. 아이의 나이도 맞았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도 속상할수록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버릇도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규림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다. 무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규림의 거짓말이 아니었다. 지난 8해 동안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규림은 창문 너머로 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붙잡을 수 있었다. 한결의 일을 숨긴 이유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두려웠다. 무진이 아이를 받아들이더라도 홍옥선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규림은 8해 전 자신을 찾아왔던 옥선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무진의 앞길을 막지 말라는 말. 무진과 헤어지지 않으면 규림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경고. 규림은 그날 처음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그 사람에게 미움받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한결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진 아저씨 갔어? 응. 왜 붙잡지 않았어? 규림은 대답 대신 아이의 잠옷 단추를 바로 채워주었다. 늦었어. 이제 자야지. 엄마는 무진 아저씨 싫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저씨는 엄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규림의 손이 멈췄다. 한결은 엄마의 표정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무진 아저씨 좋아해. 한결아, 아빠가 아니어도 좋아하면 안 돼? 규림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한결이 무진에게 마음을 줄수록 진실을 감추기는 어려워졌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오히려 한결에게 더 큰 상처가 될지도 몰랐다. 그날 밤 무진은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규림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왜 떠났는지, 왜 한결이를 숨겼는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규림은 받지 않을 것 같았다. 무진은 결국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야. 더 몰아붙이지 않을게. 대신 도망가지는 마. 이번에는 당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무진은 메시지를 보내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다음 날 정우는 그런 무진을 불러냈다. 무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나타났다. 정우가 물었다. 규림 씨하고는 잘 끝낸 거지? 뭘 끝내? 끝낼 생각으로 찾아간 거 아니었어? 끝낼 수 있었으면 8해 전에 끝났어. 정우는 무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한결이는? 규림이가 아니래. 믿어?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져. 안 믿고 싶은 건지 믿을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 진짜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규림이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는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기다려야지. 정우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무진을 바라봤다. 무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몰아붙일수록 그 사람은 더 숨을 거야. 8해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 시각 흥식은 규림의 식당에서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었다. 한결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흥식 아저씨. 왜? 아저씨는 엄마 좋아해? 흥식의 손이 멈췄다. 규림은 아이를 나무랐다. 한결아, 숙제나 해.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마. 나도 우리 가족 일이면 신경 써야지. 한결은 연필을 내려놓았다. 무진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 규림의 얼굴이 굳었다. 흥식은 그런 규림을 바라보다 한결에게 말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저씨가 엄마랑 사귀면 되잖아. 뭐? 아저씨는 엄마 좋아하고 엄마는 혼자잖아. 한결의 말에는 아무런 계산도 없었다. 하지만 규림과 흥식은 쉽게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잠시 후 한결이 학교에 가자 흥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 앞에서까지 계속 숨길 수는 없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한결이가 무진 씨한테 마음을 주고 있어. 그래서 더 막아야 해. 왜? 규림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무진 씨 집안이 한결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손자라고 반길 것 같아? 무진 씨는 자기 어머니하고 다르잖아. 그 사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야. 규림이 흥식을 바라봤다.
흥식은 더 미룰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한결이 아버지가 무진 씨라면 무진 씨한테도 선택할 기회는 줘야 해.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다칠까봐 모른 척했어. 한결이가 상처받을까봐 내 편에 섰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한결이를 지키고 있는 건지. 규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진 씨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 이미 달라졌어. 흥식은 규림이 피하던 현실을 그대로 꺼내놓았다.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흥식은 공구를 챙겨들었다. 나도 이제 내 마음 숨기지 않을 거야. 흥식아, 내가 무진 씨한테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나한테도 기회 줘. 규림은 대답하지 못했다. 흥식은 문 앞에서 돌아섰다. 한결이 때문에 하는 말 아니야.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흥식이 떠난 뒤에도 규림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무진을 밀어내기 위해 흥식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무진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다. 그날 오후 규림은 거래처 직원과 식당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직원은 새로 납품할 식자재 목록을 건네며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었다. 마침 무진이 그 모습을 봤다. 무진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규림 옆에 섰다. 직원이 물었다. 아는 분이세요? 규림은 무진을 바라봤다. 무진 역시 규림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기다렸다. 규림은 잠시 망설이다 무진의 팔을 붙잡았다. 이 사람 내 남자친구예요. 무진의 눈이 커졌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사람이 사라지자 규림은 곧바로 무진의 팔을 놓았다. 미안해요. 저 사람이 자꾸 귀찮게 해서. 무진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남자친구. 그냥 둘러댄 거예요. 나는 좋은데. 착각하지 마요. 당신 입으로 먼저 말했잖아. 내 남자친구라고. 규림이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무진이 앞을 막았다. 어제는 기다리라고 해놓고 오늘 바로 왔어요? 기다린다는 게 안 본다는 뜻은 아니잖아. 난 할 말 없어요. 나는 생겼어. 뭔데요? 무진은 규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규림의 표정이 굳었다. 한결이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한결이가 당신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나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말로 도망가지 마.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난 당신을 잊은 적 없어. 규림은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려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잊었어요. 그럼 방금 왜 나를 남자친구라고 했어? 필요했으니까.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어?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흥식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무진은 흥식을 보자 얼굴에서 웃음을 거뒀다. 흥식이 규림에게 물었다. 사귀기로 했다며? 규림은 당황했다. 누가 그래? 한결이가. 엄마하고 내가 사귀면 좋겠다고 했다고.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결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흥식은 무진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도 내가 규림이 곁에 있는 게 익숙하니까. 익숙한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건 규림이가 결정할 일이지. 두 남자는 동시에 규림을 바라봤다. 규림은 감정이 앞서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했잖아. 무진이 물었다. 무슨 뜻이야? 규림은 흥식을 막으려 했지만 흥식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규림이랑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무진의 턱이 굳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묻죠? 김무진 씨가 규림이랑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무진은 흥식 앞으로 다가섰다. 언제 규림이랑 시작이라도 했었냐? 적어도 당신이 없던 8개 동안은 내가 곁에 있었어. 곁에 있었다고 그 사람이 당신 것이 되는 건 아니야. 당신 것도 아니고. 규림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그만해요. 무진은 규림에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왜 지금 대답해야 하는데요? 흥식 씨하고 시작할 마음이 있어?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없어요. 규림은 무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끝났어요. 무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흥식도 기뻐하지 못했다. 규림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규림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무진이 떠난 뒤 흥식은 문 너머에 서 있는 규림에게 말했다. 내가 대답을 재촉한 건 아니야. 규림은 문을 열지 않았다. 알아. 나 때문에 무진 씨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 사람이랑은 정말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하려는 거야? 규림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한편 무진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옥선은 아들의 불안한 모습을 지켜보다 물었다. 니 뭐 기다리는 전화라도 있나? 아닙니다. 아닌 사람이 밥 먹으면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 연락 올 때가 있어요. 한규림이니? 무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옥선은 태연하게 물을 마셨다. 내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여자 이름도 모르겠니? 규림 씨 찾아갔었어요? 내가 왜? 앞으로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옥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던데.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해. 한결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한결이? 옥선은 아이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들은 것처럼 되물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도 돼? 무진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다. 제가 알아볼 겁니다. 아니면? 아니어도 규림 씨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옥선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다. 흥식이라는 남자가 남편 아니었니? 남편 아닙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또 거짓말했구나.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는 거짓말까지 이해해주겠다는 거야?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8개 전에는 어머니 말만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림 씨 말을 직접 들을 겁니다. 그 여자가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니? 무진이 걸음을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옥선은 입을 다물었다. 무진이 돌아서자 옥선은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는 돈을 받고 떠났어. 무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앞길에서 사라지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무진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얼마를 줬는데요? 옥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진은 그 짧은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정말 돈을 줬다면 액수도 기억하겠죠. 오래전 일이야. 규림 씨한테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무진이 나가자 옥선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규림하고 그 아이 조사한 자료 오늘 안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8개 전 권인아가 남긴 기록도 전부 없애요. 옥선이 몰랐던 것은 복도에 서 있던 윤희가 그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권인아. 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자 문을 잠갔다. 서랍 깊숙이 감춰둔 낡은 신분증을 꺼냈다. 사진은 윤희였지만 이름은 권인아로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버린 지 오래였다. 훈태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과거를 지우면 아이들을 버렸던 죄도 함께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규영이 자신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옥선까지 옛 이름을 입에 올렸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규림아, 엄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옥선 회장이 내 일을 알고 있어. 한결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전화 받으면 바로 연락해. 메시지를 남긴 윤희는 급히 집을 나섰다. 훈태는 돌아오지 않는 윤희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그의 아들이 물었다. 니 뭐 기다리는 전화라도 있나? 훈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다. 윤희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전화해봤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집인 것 같아요. 휴대전화 소리만 안에서 들려. 아들은 윤희가 평소 사용하던 방을 확인했다. 휴대전화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서랍은 열려 있었다. 훈태는 서랍 안에서 떨어진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윤희는 젊은 시절 옥선과 함께 서 있었다. 사진 뒤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권인아. 훈태는 곧바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연락했다. 사람 하나 찾아야겠네. 상대는 사진을 확인한 뒤 물었다. 내가 찾는 사람 권인아 맞냐? 그래. 이 여자 오래전에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훈태의 얼굴이 굳었다. 살아있어.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데. 무슨 말이야? 권인아가 홍옥선 밑에서 일했어. 그냥 직원이 아니야. 홍옥선 집안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야.
훈태는 사진을 3개 움켜쥐었다. 지금 어딘데? 하지만 윤희는 이미 옥선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규영은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백화점 명품관을 돌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규영이 물건을 고를 때마다 훈태 회장의 재력을 떠올렸다. 규영이 가방 하나를 내려놓자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건 내가 들고 악어백 하나 더 준비하자. 하나요? 상견례 때 사돈어른께서 우리 집안의 성의를 보이셔야지. 넌 훈태 회장님 딸이나 마찬가지라며. 규영은 억지로 웃었다. 그렇기는 한데요. 아버지가 딸 결혼시키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시겠니? 규영은 가격표를 보고 숨을 삼켰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계약금조차 내기 어려웠다.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규영은 은행에 전화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상담원의 대답을 들은 규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매장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예비 시어머니와 약혼자의 모습을 보자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결혼만 하면 까짓것 바로 갚을 수 있어. 규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말했다. 우리 시대의 재벌이야. 재벌. 규영은 대출 한도를 모두 끌어 가방을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를 마치고 돌아서던 순간 석중이 나타났다. 석중은 딸이 고가의 가방을 사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규영은 놀라 가방을 뒤로 숨겼다. 아버지가 여긴 왜 왔어요? 내 딸이 빚까지 내면서 재벌 딸 노릇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목소리 낮춰요. 석중은 규영의 손에 든 영수증을 빼앗았다. 이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결혼하면 갚을 수 있어요. 누구 돈으로? 오빠가 도와줄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훈태 회장 딸이라니까 받아준 거잖아. 규영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상견례 끝날 때까지만 모른 척 해줘요.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들어간 집에서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려고. 규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석중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부끄러워? 네. 규영은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평생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고 사고치고 언니한테 다 떠넘긴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석중은 영수증을 내려다봤다. 규영은 그것을 빼앗아 가방에 넣었다. 내 결혼 망치지 마세요. 석중은 돌아서는 규영을 향해 말했다. 내 결혼 말려야겠다. 내가. 규영이 걸음을 멈췄다. 상견례에 오면 다시는 아버지 안 봐요. 그래도 갈 거야. 왜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더 망가지는 꼴은 못 봐. 규영은 아버지를 노려본 뒤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규림은 윤희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했다. 옥선이 한결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규림은 곧바로 윤희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때 무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규림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한결의 이름이 떠오르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요? 어머니가 한결이를 알고 있어. 나도 방금 들었어요. 누구한테? 우리 엄마한테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어디야? 식당이에요. 한결이는? 규림은 방금 전 학원에 간 한결을 떠올렸다. 학원에 있어요. 당장 데리러 가. 나도 갈게. 당신까지 나설 필요 없어요. 규림아. 무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혼자 막으려고 하지 마. 규림은 더 거절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결의 학원 앞에서 만났다. 그러나 수업을 마친 아이들 사이에 한결은 없었다. 학원 교사는 규림을 보자 당황했다. 조금 전에 할머니가 데려가셨는데요. 할머니요? 한결이 아빠 쪽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한결이도 사진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고요. 규림은 곧바로 옥선에게 전화했다. 옥선은 전화를 받자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제 알았니? 한결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다. 당장 아이 보내세요. 내 손자인지 확인한 뒤에. 무진이 규림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어머니, 지금 어딥니까? 옥선은 아들의 목소리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하고 이야기 중이야. 한결이한테 무슨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거야. 지금 어딘데요? 옥선은 대답하지 않고 통화를 끊었다.
규림은 학원 앞에서 곧바로 달려나가려 했다. 무진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어디로 갈 건데? 옥선 회장 집이든 회사든 다 찾아볼 거예요. 같이 가. 이거나요. 한결이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내가 찾아. 규림이 무진을 바라봤다. 무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한결을 무사히 데려오는 일이 먼저였다. 그 무렵 한결은 옥선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옥선은 아이에게 어린 시절 무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니? 한결은 사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무진 아저씨예요? 사진 속 인물은 지금의 무진이 아니라 한결과 비슷한 나이의 무진이었다. 옥선은 한결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바라봤다. 눈매와 입술, 웃지 않을 때 굳어지는 표정까지 닮아 있었다.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 뭐라고 했니?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어요. 무진이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니? 한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옥선의 표정이 굳었다. 한결이 물었다. 할머니는 무진 아저씨 엄마예요? 그래. 그럼 제가 무진 아저씨 아들이면 할머니도 제 할머니예요? 옥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차 문이 열렸다. 윤희가 서 있었다. 아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옥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권이나. 한결은 낯선 이름의 윤희를 바라봤다. 윤희는 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다. 한결아, 이리 와. 옥선이 아이의 팔을 붙잡았다. 이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온 거야? 알아요. 한규림이 언제부터 내 딸이었지? 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옥선은 한결 앞에서조차 말을 멈추지 않았다. 버리고 떠난 딸이 낳은 아이까지 지키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내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윤희는 한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8개 전에 규림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옥선이 윤희의 앞을 막았다.